네, 오늘 뉴스 분석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 신속히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만 해도 정치 공작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구자홍 차장님, 네. 검찰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본격 수사에 참여했다, 시작했다. 이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총선 전에는 정치적으로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수사 개시 자체가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고발도 있었고 또 의혹도 제기가 된 상황이니만큼 이 검찰로서는 이 본연의 수사에 착수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현주 변호사님, 이 중앙지검 내에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요. 검사 3명이 투입됐고 범죄 수익 환수부 검사도 포함됐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미를? 일단 전담팀이 꾸려지고 검사들이 추가로 투입된다라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범죄 수익 환수부 검사가 들어왔다는 건 일단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형법상 또는 특가법상의 뇌물죄 혐의까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정한 것으로 인정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몰수와 추징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범죄 수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의 검사들도 지금 투입된 것으로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님께 먼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당에서는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정치 공작과 함정 취재라는 기본 프레임에는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필요하다는 게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검찰이 정식적인 수사, 이 고발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권력 집행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사권을 집행하는 차원의 문제지, 이걸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특검을 막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다분히 정치적 공세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봤는데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강성필 부위원장께 안 여쭤볼 수가 없겠네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국회가 이제 22대 국회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법야권에 큰 힘이 생긴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가지 의혹, 그러니까 양평, 명품백, 그리고 주가 조작 이 3가지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대통령실에서는 그 3가지 중에서 이 명품백 논란이, 의혹이 가장 털기 쉬운 문제다. 왜? 이게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대통령께서 인지하셨나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이게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도 이런 것들을 조금 거부하는 명분 쌓기로 대통령실에서 비교적 쉬운 것부터 검찰을 통해 털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하든지 방문 조사를 하든지 서면 조사,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여론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 점 꼭 명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 조항 없다는 말씀 주셔서 이거 먼저 좀 여쭤보고 가면, 장현주 변호사님, 처벌 조항이 없나요? 네, 일단 현재 청탁금지법상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금지 조항은 있는데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입법상의 불비가 아니었겠냐라는 이야기는 나오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행법상 배우자가 당연히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어떤 그 직무와 관련돼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명확히 있거든요. 그러나 다만 이제 배우자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배우자니까 그 받은 공직
공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직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한데 사실 현직 대통령은 또 이제 재임 중에는 형사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지금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과정에서 이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 뇌물죄까지도 확대해서 수사를 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검찰을 못 믿겠다라는 의견이 계속 된다면 정광재 대변인님 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계속 탄력이 유지될지도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은 항상 수사를 안 한 때는 또 수사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요.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뭐 특검을 막기 위한 명분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목소리만 계속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은 특별한 검사잖아요. 이게 계속 일상화되면 일반 검사와 달라질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는데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갖고 있는 이 수사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거의 입법 독재로 가겠다는 생각과 같은 수준이어서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입법 독재라는 표현은 이제 정광재 대변인께서 하신 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검찰은요 이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을 오는 9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자영 차장님, 네. 서울 소리 측에서 좀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는 이제 고발이 들어왔을 때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발한 주체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피고발인, 이게 고발을 당한 사람을 이제 소환 조사를 해서 이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지금 피고발인이 지금 서울의 소리 측입니다. 예. 왜냐하면 서울의 소리 측을 통해서 이 최재형 목사가 이 여사에게 이 명품백을 전달하는 영상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몰카를 통한 이 공작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 금품 수수였는지 이것을 지금 검찰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최재형 목사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이제 막 첫 발을 뗐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측이 서울의 소리라는 곳이고 이 서울의 소리와 그 목사를 고발한 측이 또 다른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민단체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고발인 조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는 9일로. 시민단체는 일정대로 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함정 취재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반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앞뒤가 함정 취재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것을 영상으로 녹화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영상을 녹화한다는 것은 사진도 아니고 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그 물적 증거로 남겨가지고 그걸 또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 함정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자영 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함정 취재가 분명하다고 본다라는 이 의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고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함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황을 연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반갑고 또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때 선물을 건네주면서 몰카를 가지고 가서 촬영해서 그리고 그걸 자기와 가까운 언론사에 제보해서 보도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이 몰카 공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한 측과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촬영하고 보도한 측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제3의 이 공적 기관인 검찰에서 이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위법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정당한 보도였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김 여사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조사 방식에는 정광재 대변인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서면 조사, 직접 대면 조사 이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난번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그 조작과 관련한 수사를 할 때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서면 조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나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어떤 수사 방법이 좋을지 택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